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연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를 오늘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예, 언론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오셨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문화를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센터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비가 오면 근데 보통 우린 짜증부터 나기 일쑤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죠. 비 때문에 옷이 젖기도 하죠. 기분도 괜시리 우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비 때문에 얼굴에 찌푸려진 분이 있다면 이 짧은 시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4월 7일)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 인사드립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 이정과 영지가 함께 부른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로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짧지만 강하죠. 이게 시랍니다. 인터넷상에서 한때 화제가 됐었던 하상욱 시인의 짧은 시와도 비슷하죠. 일본 에도 시대 때 3대 하이쿠 시인으로 이름난 코바야시 이사의 작품인데요. 하이쿠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연과 계절을 노래한 한 줄짜리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 형식인 거죠.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잘 못 봤는데요. 특히 평일에 오면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친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비 오면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들기 일쑤죠. 그런 1919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봄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봄비는 새 생명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봄을 알리는 시작이잖아요.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겨울비와는 또 다른 풍경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 비에 젖은 이파리들이 아마 더 싱그럽게 보이실 겁니다. 분명 겨울과는 또 다른 느낌. 그리고 또 우산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길을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또 절로 감상에 젖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코바야시 이사의 이 시처럼 구겨진 얼굴 곧게 펴고 오늘은 봄비를 마음껏 감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 듣고 와서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갔던 그 길을 눈에 어리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지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입니다. 네, 4월이에요, 벌써. 저희가 벌써 시작한 지도 4번이 지나고 5번째 방송이네요. 벌써요? 네, 5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시간도 빠르고 또 막상 또 방송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네. 네.
느린 것도 같고 빠른 것도 같고 그래요. 정신이 없죠, 사실. 네. 그리고 토요일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말에 근무하신다고. 네,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이제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네, 산불 비상 특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와서 좀 다행이에요. 네, 말씀하셨듯이. 네. 알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4월 되면 보통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제 봄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보통 보니까 아마 뭐 괜히 마음도 좀 바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저 4월에 좀 바쁜 것 같아요. 왜요? 뭐 어떤 일로 바쁘신가요? 꽃구경 가야죠. 꽃구경. 봄비가 와가지고 걱정이긴 해요. 떨어질까 봐. 물론 여기 맞아요. 서울 말고 이쪽 군산 서천 지역은 지금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서 뭐 비가 와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꽃구경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글쎄, 이제 비가 왔다고 하시니까 다시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금강 항우뚝 쪽도 되게 좋던데요. 그래요? 네. 금강 하국뚝도 당연히 서천 군민으로서도 가야 되지만 뭔가 아찔해 하시는 느낌인데 표정은 지금. 네. 다른 데 하필 입으로 말할 뻔했어요. 진해 말이면서 서천이 최고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진짜 그리고 또 이쁘더라고요. 예, 정말 예쁘게 잘 폈고 곳곳에도 또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서천 저희 청사 주변에도 네. 벚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서 좀 느낀 거는요. 서울에는 사실 그 여의도 쪽이 이제 그 윤중로 쪽이 딱 벚꽃길이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봄만 되면 거기 네. 모두가 가는데. 거기는 꽃보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네. 진짜 사람이 치이죠. 사실 꽃에 치인다는 느낌보다는요. 네. 근데 거기는 정말 벚꽃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맞아요. 서천은 그 이외의 꽃나무들도 좀 많더라고요. 많죠. 뭐 매화나무도 네, 있고. 매화, 동백꽃, 네, 곳곳에서 이제 도로 주변에서도 드라이브 하시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 가실 것도 없이 그냥 서천 지역에서 예쁜 곳을 찾으셔서 그 벚꽃 나들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제가 아까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라디오 서천 1919 방송을 목요일마다 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4월 13일에 있죠. 선거 있잖아요.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야 되니까 네, 4월은 좀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서천 선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딱 이 주중에 걸려 있어서 4월 13일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뜻밖의 임시휴일이 생긴 건 좋은데 뭐 어디 멀리는 좀 가기는 힘든 날이죠. 그래서 선거는 꼭 하시고 네, 그 남은 오후 때 꽃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시면 내일부터 사전투표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4월 8일, 4월 9일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사전투표 하시거나 아니면 당일에 선거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서천군 소식은요.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당초 58% 수준이던 유수율을 64%까지 향상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좀 단어들이 좀 어렵죠. 유수율 하면서 뭐 지방 상수도 유수율 이런 게 좀 뭔가 네. 숫자만 언뜻 들렸어요. 58%였던 게 64%까지 뭔가 향상됐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때 네. 유수율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인가요? 네, 유수율이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 가운데 요금으로 징수된 수돗물 양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그동안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이 됐는데 노후된 수도관들로 인해서 누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도 안 좋고 지금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꽃구경 가야 되는데 못 네, 가서. 그렇죠. 정신이 지금 꽃구경으로 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정류장에서 물이 수도관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가 돼 엄하게 물이 다 흘러갔다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또 안 그래도 충청남도는 물도 많이 부족한데 물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제가 참 속이
아프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이번에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네, 향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참 물이 항상 부족해요. 가뭄. 네. 작년 여름에 저도 여기 있을 때 비가 안 와서 너무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하곤 했었는데 요 사업으로 인해서 확실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 유수율 비율도 높아진다고 하면 물을 훨씬 더 낭비하는 게 줄어드니까 여러 측면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돈이 이제 아깝다라고 하셨었어요. 사실 뭐 누수가 나면 국민들은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뭐 희주 씨나 제가 뭐 돈을 내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아깝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쓰는 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아유, 어떡하나. 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하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수를 줄이면 정수구입비를 4억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4억이요? 네, 그럼 4억을 줄일 수 있으니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결과로는 3,201 세제곱미터 퍼 1의 누수량을 복구해서 연간 약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결과로는요. 현재까지가 이 정도면 앞으로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네, 6월 말까지 유수율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처음 지금 58%에서 70% 이상까지 유수율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서천에도 여러 이제 읍과 면리가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을 시작으로 공사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누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서천읍과 장항읍이라고 합니다. 네. 네, 미디어 센터가 지금 있는 장항읍도 이제 누수율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서천읍과 장항읍을 시작으로 한산, 비인, 서면, 마산 지역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좀 이렇게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충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물이 한 푼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요 물들을 이제 낭비하지 않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네, 우리 군에서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세외 수입 2월 체납액 일정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저 뭐 잘 연치 잘하는데 네, 체납에 있으면 안 될 것 안 돼요, 같은데요. 안 돼요. 이제 강력한 징수 활동 하신대요. 네, 세외 수입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징수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군에 따르면 현재 서천군의 지방 세외 수입 2월 체납액이 3월 말 현재 29억 8천여만 원에 이뤘다고 하네요. 29억 8천여만 원이요? 네, 이 중에서도 3분의 2 가량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를 좀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뜨끔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작년에도 제가 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겠다. 근데 3분의 2 이상 이렇다고 하면은 그렇군요. 참 오늘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9억 안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가 봐요. 그렇군요. 그럼 네. 서천군에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거를 이렇게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한다고 해서 네. 서천군 백낙금 부군수님 산하에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고 네. 전 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징수 동료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뜻 아까 차량 관련이 나오긴 했는데 그 체납된 세외 수입도 이제 좀 주요 그런 항목들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주요 과목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과입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공유재산 대부료,
토지 개발 부담금 등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자동차 쪽이 네. 이런 보험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차량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지 않아서 공유 재산 그리고 토지 개발할 당시의 부담금 이런 것들을 네. 주택에 징수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떤- 다른 거는 네. 또 잘 모르는데 네. 자동차 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생명에 걸린 일이니까. 네, 이게 또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대포 차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소식이 요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징수를 할 건가요? 네,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차량 및 부동산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네.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체납액이 혹시 있으신 분들 뭐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있다면 6월 말까지 얼른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성실한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소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네. 소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짧게 네네. 전달 요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 라디오 사천 1919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분들께 짧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관광객 분들께 어떤 소식이요? 네, 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장항 스카이워크의 개방 시간이 4월부터 1시간 연장돼서 오후 5시였던 폐장 시간이 오후 6시로 늘어났습니다. 아, 약간 낮이 이제 길어지면서 오후 네. 6시까지는 안전 관리가 좀 된다고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입장 시간이 이제 폐장이 6시로 1시간 늘어났군요. 네, 그 서천 여행을 오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좀 거기가 딱 그 스카이워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송림 네, 뭐, 맞아요. 그 무슨 길이라고 하죠? 송림 해수욕장. 송림 산림욕장. 아, 맞아. 네. 산림욕장도 진짜 걷기 좋거든요. 거기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네. 스카이워크도 올라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소식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또 역시 신청곡 받아야죠. 오늘은 어떤 노래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라디오로 오면서 이제 서천에 대한 소식도 전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또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4월엔 참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4월 13일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4월은 개인적으로 제 생일에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몰랐어야 되는데 알아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알아버렸네요. 아유, 또 센스 있게 제가 아, 생일 참. 지나고 또 얘기합니다. 안 들었다고 귀를 막지 못했어요, 제가. 4월 언제신가요? 이왕 이미 알게 된 거. 지났어요. 아, 네. 지나셨어요? 네, 지금 지나고 이제 맞다. 네 센스 있게 또 지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 나 들었는데 네. 내가. 네. 오늘 함께 케이크라도 함께 좀 해야겠네. 조각 케이크라도. 아유,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또 주시면 또 가만히 받아야죠. 그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한 번 먹을 기회가 생기네요. 뭐 전 좋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장나라의 4월 이야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4월 이야기. 네, 제가 4월 달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한 달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달에 태어나셨어요. 딱 봄이고. 네. 다른 네. 사람들하고도 이제 함께 이렇게 딱 축하받을 수 있는. 저는 9월이어가지고 항상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걸렸어요. 아, 그러겠네요. 9월 달. 시험 기간에 걸린 달 그리고 방학일 때 이럴 때는 친구들한테 축복을 못 받죠. 맞아요. 쓸쓸히 그래서 지나갔다는 뭐 아무튼 4월에 생일이셔서 또 신청을 하셨네요. 장나라의 4월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4월 이야기 들려드리면 저는 오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김희주 아나운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저도 말이 오늘 같이 버벅거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빨리 보내야겠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의 김희주 아나운서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장나라의 4월 이야기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사례 강원도 원주시 편입니다. 매주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이윤과 경쟁보다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동조합의 메카 강원도 원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는 1960년대 중반 사회운동가 장일순 선생이 원주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협동조합의 명맥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1년 장일순 선생 외에 30여 명의 주민 출자로 설립된 밝음 신용협동조합은 고리대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협력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나아가 1985년 한 산림생활협동조합이 출범할 때 자금 지원 및 홍보와 조합원 가입 유치를 주도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의 기풍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원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 서로 도와가며 성장했고, 조합원들을 위해 동네 의원으로 설립된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협동조합 간 협동의 형태는 2001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통합적인 협동조합들 간의 연대 조직이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원주시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원주에서 협동조합들이 벌이는 활동들은 지역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의 약자들을 돕고 취약한 사회복지적 부분들의 요구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원주의 협동조합 활동들은 국내 다른 지역 협동조합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지훈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오사맛 잘 들었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2부 순서는 일자리 네트워크와 서천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이번 코너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 역시 오늘 전화 연결 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정한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팀장님께서 또 서천군에 어떤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요. 네.
한일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격리 사무원 한 명 채용합니다. 한일 자동차 정비공업사. 여기 혹시 어디에 있어요? 예, 서천에 진입하다 보면 네. 여기 오거리라고 있습니다. 오거리. 오거리요. 기아 자동차 바로 옆에.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 그쪽에 있군요. 예, 예. 아, 거기에서 격리 사무원 한 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면 혹시 뭐 학력이나 나이 뭐 이런 제한들이 있을까요? 네, 학력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근무 시간이나 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근무는 격주 근무고요. 격주 근무라고 하면 네, 토요일 날 근무를 한다는데 격주로. 아, 그 의미군요. 그럼 별도 수당은 지급하게 되고요. 아, 좋네요. 근무 시간은 네. 8시간 근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이제 상담 후 결정을 할 거고요. 네. 뭐 그쪽 구인 업체 대표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네. 아마 150만 원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상담을 한 과정에서 제가 네. 캐치를 한 거예요, 이건. 저도 가도 되나요? 글쎄요. 욕심나는데요. 네. 오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몰래 하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격리 사무원 한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주요 업무는 어떤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업무 내용은 고객 응대하고요. 네. 이제 사무 중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뭐 격리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쪽에 제가 보니까 네. 가서 이제 방문해서 보니까 그쪽에 회계라든가 전반적인 격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엔 또 어디에서? 네. 네. 두 번째로요. 서천 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창고관리원 2명 채용합니다. 서부수산업협동조합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냐면 서부라고 하면 우리가 홍어랑 쪽에 있는 서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쪽에 여기 협동조합이 있군요. 예, 있죠. 창고관리원 2명을 채용하신다고요? 예. 혹시 뭐 학력이나 나이는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옆에 김대겸 씨 아시죠? 네, 대겸 씨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십시오. 관심 갖지 말라고요? 힘든 일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근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주 5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아, 좀 1시간 일찍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급여는 월 155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주 5일 근무에 이 정도의 그러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좋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좋지도 않아요. 반전 있어. 좋지도 않군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은 또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또 2가지 소식 알려주셨어요. 한일 자동차 정비공업사와 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제 채용한다는 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일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격리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격주 근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토요일 근무가 있는 거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상담 후 결정하는데 150 정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업무 내용은 고객 응대 그리고 사무 관리하는 일입니다. 2번째 서부수산업협동조합 서면에 있죠. 이 협동조합에서 창고관리원 2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주 5일 근무, 8시부터 5시까지. 급여는 월 155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좀 듣고 와서 서천 속으로를 좀 들어갈게요. 스카이셀링의 브리엘 띄워드리겠습니다. Pressed in the door of her screened-in bore.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천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천에서 참 많은 일들이 특히 봄이 되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시 한번 저희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소식 좀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요. 찾아가는 영화관과 303 청불 시네마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영화관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찾아간 영화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안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부터 엄청나게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차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찾아간 영화관은요, 그 서천 지역에 영화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 물론 이 센터 내에 기볼보 극장이 있지만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영화 상영 장비를 들고 저희가 찾아갑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일, 좋은 취지를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얘기합니다. 4월부터요,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각 읍면에 찾아간 영화관을 실시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기사면을 다녀왔고, 또 이 방송이 끝나고 좀 이따 오후에는 서천읍에 있는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또 영화를 상영합니다. 상영료는 무료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찾아갑니다. 현재 전화 접수로 받고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가능한 시간대를 얘기해 주시고 사전에 일정만 조율하시면 서천 지역 어디든 갑니다. 물론 한두 명이면 조금 힘들겠죠. 너무 소수는 좀 안 되고요. 최소한 10분 정도는 되셔야 저희가 영화를 또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혼자 영화 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그렇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저희 센터 공식 번호 041-956-7936 지역번호 041이고 956-793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기분 전환 겸 노래 한 곡 좀 듣고 와서 서천 속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앞서 좀 비가 와서 약간 센치질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노래를 좀 들었다면 이번에는 상큼한 남자의 노래 부릅니다. 인피니트의 남자가 사랑할 때. 사랑 노래를 날 거리고 새 멜로디랑 나는 모두 내 얘기 같고 남자가 사랑할 때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대쉬 받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가사에서처럼 남자는 이렇게 사랑하면 곁에 머물면서 해주고 싶은 게 참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이 아주 오래전에 그 기억을 이렇게 좀 더듬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꼭 비싼 물건을 뭐 해준다던가 뭐 화려한 장소를 뭐 데려간다던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싶고 뭐 있으면 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한마디로 적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 했던 것 같네요. 뭐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하면 되냐고. 네, 뭐 적극적으로 해서 나쁠 건 없죠. 아무튼 1919 남성 청취자분들 중에 또 현재 마음에 든 여성이 있으시다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봄이잖아요. 또 비가 오는 날이니까 특히 원래 비 오는 날에도 여자 마음이 이렇게 좀 감성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라면 먹고 갈래? 그게 아니라 우산 같이 쓰자 하고 이렇게 손 딱 잡고 벚꽃나무 아래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비 아래 이렇게 같이 걸으면
그것도 뭐 나름 둘의 애틋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주저리 제가 또 노래 듣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서천 속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앞서 찾아가는 영화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상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요. 강렬해서 아마 한동안 잊지 못하실 거예요. 바로 303 청불 시네마. 어때요? 죽이죠? 죽이네! 죽여. 노래란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 청불 시네마의 청불이 무슨 뜻인지는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앞에 이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그 앞에 제가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호실 이름입니다. 그 3층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요. 303호거든요. 그래서 303호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성인을 위한 성인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를 영화를 4월 22일 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후죠. 또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1919 청취자분들이 아마 303 청불 시네마 막 이러면서 오만 상상을 또 하고 계실 텐데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청소년 관람 불가하면 막 야한 거부터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물론 그것도 뭐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잔인하거나 뭐 폭력적인 것들 좀 청소년이 보기에는 선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우리가 청소년 관람 불가 이게 상영 등급을 선정하잖아요. 안타깝게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지만 또 성인들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고 주제가 있는 그런 영화들로 엄선했습니다. 보시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또 연령층을 이렇게 성인으로 제한둔 이유는요. 2014년 11월부터 1년 이상 저희가 센터에서 저녁 7시마다 영화를 상영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가 성인이셨어요. 또 뭐 청소년을 위한 영화는 없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교육이나 체험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번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탄생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작품은 매월 주제와 테마에 따라 구분되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3층으로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토요일에 아이들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토요 키즈 극장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센터에서 특별히 마련한 작은 영화제죠. 아시아나 국제단편 영화제도 있는데요. 이 두 소식은 또 조만간 다시 서천 속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천 속으로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지금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브루노 마스가 부른 It Will Rain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브레이킹 던의 주제곡이기도 하죠. 노래 제목이 비가 내릴 거다 뭐 이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당신이 떠나간다면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즉 당신 없인 나에게 화창한 날도 봄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주제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특유의 목소리와 잔잔한 선율이 조화를 이룬 노래 It Will Rain 듣고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저는 뵐게요.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네, 사실 영화와 사연 읽어준 남자가 지난주에는 다른 코너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이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 한 주 쉬었다가 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심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없어서. 지금 코 밑에 땀인가요? 땀이에요? 아니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긴장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확 긴장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설레다기보단 긴장이 더 되셨나 봐요. 아직은 제가 방송이 초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초짜라니. 네. 그런 가벼운 멘트를 하다니. 알겠습니다. 일단 영화부터 저희가 또 소개를 해야겠죠. 바로 그러면은 미디어 센터 지금 기벌포 극장에서 하고 있는 영화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영화입니다. 이미 사실 좀 개봉한 지는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개봉한 지 이게 저번 주인가요? 그때 개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때 2주 전쯤. 네, 2주 전 목요일 날 개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배트맨과 슈퍼맨의 뭐 대결 같은 건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왜 싸우냐 이런 건데 네. 이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배경과 세계관을 알아야 이 히어로물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DC 코믹스에서 예전에 이제 만화를 토대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배트맨이라는 영웅과 슈퍼맨이라는 영웅이 이 DC 코믹스 소속의 히어로들입니다. 아직 긴장이 안 풀려서 그런 거죠, 대겸 씨? 아니요, 이게 제가 드립을 하는데 대본이랑 다르게 해서 지금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이게 소환 씨도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이런 히어로물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혹시 배경이나 상황 같은 거 다 이해하시면서 보시나요? 배경이라고 하면 뭐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관. 세계관이요?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예요? 네. 이 영화들이 네. 세계관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네. 그냥 액션씬 싸움만 보게 되는 영화들인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있어 쟤들이 왜 싸우나? 네. 저 캐릭터는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양대 산맥이 있어요. 네.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 마블은 굉장히 요 근래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극장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들을 계속 돌출을 시켜요. 네. 예를 들면 아이언맨, 뭐 1, 2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크레더블 헐크, 캡틴 아메리카, 뭐 토르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싹싹싹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으로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 집합체로 나온 영화가 어벤져스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마블 코믹스는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그냥 세계관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 네. 그 뒤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그런 그 우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심오한 뜻을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독립적인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등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영화는 DC 코믹스에서 나온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DC 코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캐릭터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영화가 혹평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11년도에 그린 랜턴이라는 영웅이 있어요. DC 코믹스. 봤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존재 여부조차 모르거든요. 흥행엔 실패했군요. 실패해서 이 DC 코믹스가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 원래 나올 계획이었는데 배트맨 하나 나오고 슈퍼맨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마블이 이렇게 흥행이 성공을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벤져스와 똑같은 거거든요. 저스티스 리그라는 거가. 이것도 영웅들의 집합체가 저스티스 리그예요. 네. 그거를 갑자기 딱 나타낸 거죠.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움 붙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쟤들은 왜 싸우고 이걸 도대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영화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관객들에게 시켜주지 못했다. 마케팅에서 좀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업 영화계의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이해나 배경 없이 극장에 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생뚱맞게 왜? 딱 이런 반응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개연성 문제로 호평들이 많았던 건데 사실 근데 이런 세계관들을 이해한 사람들 약간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관객들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또 칭찬을 받습니다. 잘 만들어졌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히어로물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심오하게 막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히어로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냐면 오히려 진지하고 뭐 이런 독립 영화들은 줄거리를 이해하고 내가 봐야 할 것 같다면 이거는 굳이 내가 그 앞뒤에 다른 어떤 영화를 안 봐도 그냥 그 영화 자체를 순수하게 2시간 동안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아,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제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딱 와서 가볍게 열심히 보려고. 막 캐릭터들이 실제로 보면 얼마나 웃겨요. 캐릭터들이 싸우고 이런 건데 원래는 이 자체들이 한 1920년대 30년대부터 만화로 그려지면서 그 세계관이 되게 심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짜집기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C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 8월인가 9월쯤에 리부트를 들어가요. 리부트라는 뜻이 뭐냐면은 건물로 따지면 리모델링. 약간 히어로들의 좀 압축시키고 정리를 하고 세계관들을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2011년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제 맨 오브 스틸, 슈퍼맨 대한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린 랜턴도 그런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나왔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런 마케팅적인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얘기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혹평을 받은 이유가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이 혹평을 받은 것이니까 이 배트맨과 슈퍼맨을 좀 더 재밌게 보려면 내가 앞뒤에 그런 영화들을 보고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우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스티스의 시작을 보기 전에는 맨 오브 스틸 저 봤어요. 네, 이것만 봐도 그 앞부분이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연관이 되더라고요. 연관이 돼서 이제 나오는 영화라서 꼭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겸 씨는 그래서 결론이 대겸 씨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히어로물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원래 마블을 먼저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네, 마블 히어로들을 알다가 도대체 그럼 배트맨, 슈퍼맨은 뭐고 엑스맨은 뭐고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 이게 회사가 다르구나. 회사가 달라서 돈 주는 쪽이 다르니까 그 세계관이 두 개가 달라요. 네, 근데 영웅들이 또 접근하는 방법도 또 다릅니다. 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주변에 외부 환경을 통해서 캐릭터들에 대한 접근이 들어가는데 이 DC 코믹스의 히어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내면의 상태. 내가 왜 영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어디? 존재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액션과 상황 스토리들에 대한 매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DC는 DC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고 마블은 마블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런 코믹물들을 재밌게 심오하게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보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오니까 그냥 막 보게 되는 경우 예, 이렇게 이제 막 접하다 보면은 세계관이 섞입니다. 심지어 그 엑스맨에 나오는 막 엄청 빨리 달리는 애가 있어요. 네. 이름이 뭐죠? 나 알 것 같은데. 이름이 두 개 또 달라요. 그게 어벤져스에서 나왔는데 어벤져스에서는 죽어요. 그 캐릭터가. 네. 이게 또 시장 논리로 따라 일부러 캐릭터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가면서 보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려지실 겁니다. 네. 오늘 대겸 씨 네. 약간 영화 평론가 같아요. 저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거.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네. 대본에 없는 내용들을 그렇죠. 굉장히 진짜 알고 있고 딱 청취자분들께서 요렇게 이해를 하면 보겠구나 히어로물들은 앞으로 네, 이런 그렇죠. 딱 생각이 개념이 잡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상당히 뿌듯하네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극장 가서 봤는데 네. 요거를 좀 이해하고 보면 요 정도만 이해해도 사실 뭐 히어로물은 그렇죠. 많이 이해할 수 굉장히 있습니다. 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건 아니니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여기 기벌포 극장에서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3D로도 봤습니다. 3D를 보면 또 좀 다르던가요? 확실히 이제 3D라는 게 이게 안경 쓰고 보니까 네. 좀 멀미나는 것도 있는데 멀미나? 액션 씬이 많으니까 나이가 지금 좋습니다. 나이가 좋아. 나이가 뭐가 좋아요? 나이가 좋다고요? 액션 씬이 많아서 좋다고요. 좋다고. 볼 때 이게 확실히 좀 참 좋습니다. 저 히어로물의 가장 큰 매력은 또 이 줄거리와는 별개로 일단 큰 영화관의 그 스크린에서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그 슈퍼맨이 나왔을 때는 꼭 극장에서 보라고 하고 추천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뜰 때 있어요. 딱 날아갈 때 네네네. 그 기억하실 거예요. 딱 쑥 하고 날아갈 때 소닉 붐이 팡 터집니다. 네. 이게 웅장함이 꼭 그 극장에서 느껴야 돼요. 이거 그냥 집에서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딱 그 진동이 오거든요. 빵 터질 때. 꼭 그래서 기벌포 영화관에 오셔서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벌포 극장 그쵸. 영화관의 그 매력이 이제 큰 스크린이라는 거 플러스 사운드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운드 효과 때문에 사실 보는 거거든요, 극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테레오로 듣는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로 이어폰이나 뭐 조금 큰 스피커 이렇게 보는데 영화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채널이죠?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7.0이죠. 오. 아닌가? 공부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공부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확신할 수 없으니.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그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액션물을 보면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 건가요, 오늘은요? 그 영화 OST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막 음산하고 극적인 노래밖에 없어서 네.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라조의 슈퍼맨으로 오늘은 골라왔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노라조 슈퍼맨 짧게 듣고 와서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사연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의 사연은 조금 다음 주로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읽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길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시간이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그 지금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될 사연인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연은 다음 주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노래를 좀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26 백장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이하니까 괜스레 콩닥콩닥 심장이 뛰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자꾸 신경 쓰이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일을 해서 일하는 동안 물은 마시면서 하는지, 목은 안 아픈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는지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게 되네요. 저번 주말엔 비가 왔는데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일념으로 같이 벚꽃도 보고 왔네요. 그치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멋지게 꺼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째서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라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우면서도 잔잔하게 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백장현 씨의 요즘 참 이제 흐드러지게 피는 이 벚꽃. 요 봄과 맞물려서 이렇게 요 시기쯤에는 또 이렇게 많은 청춘 남녀들이 괜히 이제 설레고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요 시기죠. 딱 이 시기에 이제 좀 썸을 타고 계시네요. 좀 백장현 씨가 일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막 웃음이 나왔어요. 물은 마시면서 하신다는지 마시겠지. 자랑하는 건가 이게? 부러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러워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봄바람 부는데 자기는 썸 잘 타고 있다 보고하는 사연이네요. 네. 그렇죠. 염장 지르는 사연입니다. 네. 네. 저는 읽으면서 씁쓸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우선 사연이지? 이 친구가 벚꽃까지 같이 보고 왔으면은 서로 썸이라고 인식한다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여자 네. 측에서도 마음이 없으면 굳이 둘이서, 그러니까 그렇죠. 다 같이 갔는지 뭐 요거는 모르겠지만 상황상 둘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둘이 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여자도 마음이 있으니까 둘이 보러 갔죠.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전혀 썸이 아닌 네. 대겸 씨와 벚꽃 보러 간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근데 접근을 네. 무슨 말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용기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잖아, 대겸 씨가. 네. 이 정도 상황이어도 사실 말 꺼내기 쉽지 않지 않아요? 저는 별로 어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벚꽃까지 네. 보러 갔으면 이제 이 정도면 할 타이밍이다. 벚꽃 보러 가자는 말이 더 어렵겠죠. 그래요? 그렇죠. 왜요? 이 스타트니까 시작은 어려운데 네.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 쑥쑥 들어갑니다. 추진력이 있구나, 그렇죠. 대겸 씨가. 여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치? 썸 탈 여자만 나타나면. 네, 약간 좀 확신이 있는 여자만 있으면은 이렇게 확 확신이 들어가는 있는 여자는 뭐예요? 이런 벚꽃 같이 볼 여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여자. 그쵸. 거기서도 약간 신호 주는 여자 이런 거죠. 뭐 조건이 까다로운데? 잘 요약해 보면은 서로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벚꽃 보는 정도면은 다 됐다고 보시는군요. 비가 더 많이 와야 될 텐데요. 우산이라도 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겸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충분히 지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여자도 오케이라고 그렇죠.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멋지게 꺼낸다는 거 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멋지게 꺼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야, 밥이나 좀 한번 먹자. 내가 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되게 아니 밥이나 먹자가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이에요. 굳이 멋지게 뭐 프로포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아니면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어디 나들이 가면은 여자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벚꽃을 네. 뭐 한 번 더 보러 가자라고 하던가 어쨌든 날이 좋으니까 그쵸. 뭐 굳이 뭐 어디 그치. 레스토랑 갈 것도 없이 그냥 돈 안 드는 딱 꽃 보기 좋은 공원에 어디 가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다시 갈래? 봄 가기 전에 좋다. 그러면서 본인이 김밥을 싸우는 거예요. 네. 좋네요. 그러면은 되게 자상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여자 입장에. 저는 이제 여자잖아요. 네. 이 남자 되게 배려심 있다. 자상하다. 매너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밥 먹으면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야, 너랑 벚꽃 보니까 진짜 좋다. 나 앞으로도 너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뭐 그냥 이 정도만 멋있다. 얘기해도 그냥 먹으면서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뭐 멋있게 딱 힘주고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여자 쪽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좋겠네요. 다 됐네요.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다 됐어.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랑은 진짜. 그러니까 요때 지금 딱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돼버릴 수 있어요. 친한 사이.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며칠 상간에 데이트 날짜 잡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네. 참 축하드릴. 네, 만약에 성공하시면 또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백장현 씨. 궁금하네요. 그 그러게요. 여자분과 어떤 알콩달콩한 또 연애를 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꼭 뭐 잘 안 되시더라도 얘기 보내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희가 위로를 해드릴 거고 또 되면 되는 대로 축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포텐 터지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터질 계획입니다. 매력 포텐. 네. 네. 자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신청곡은 좀 이따 제가 이제 클로징에서 얘기를 할 테고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기대되는 영화 그리고 사연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겸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월 7일 라디오 사천 1919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요. 백장현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죠. 레드벨벳의 Line Me Up 요 곡으로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연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